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소의 시아시아입니다. 네, 지금 구독자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구독자가 거의 10,000명이 넘어가 갖고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구독자가 될 구독 버튼 눌러주실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요를 관련해서 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동상 정보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벤트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선물을 다양하게 좀 더 하려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팬하기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발표 때 좀 더 빨리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소식은 뒤로 하고 오늘 가져올 제품은 아니죠.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제 소니의 ZV-1입니다. 예약 판매 통해서 이미 받아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저는 이제 소니 코리아를 통해서 좀 미리 제품을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있어요. 뭐 4K 때 화각이 어떤지, 그리고 장시간 촬영 시 어느 만큼까지 4K를 견딜 수 있는지, 발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한 그런 것들이 있어 갖고요. 그런 테스트를 중심으로 해갖고 실제로 제가 한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열흘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기존의 RX 시리즈와 RX 100 시리즈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로 이 제품이 영상, 특히나 브이로그 유튜버들이 활용하기에 어떤지, 일상에서 요새 동영상 촬영이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활용이 어떤지도 같이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소니 ZV-1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그냥 RX 마크 뭐 7 비슷할 것 같아요. 소니 보증서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배터리가 하나 있고요. 기본 하나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은 뭐 USB-C 타입은 아니고요. 마이크로 USB 타입으로 본체는 이제 멀티 단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케이블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네, 요 제품은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윈드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윈드스크린 어댑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본체 밑에 쪽에 동일하게 단자에 맞춰서 배터리를 끼고요. 배터리는 요 X타입 배터리라서요. 뭐 대략 어느 정도 가시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RX 100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요. RX 100과 좀 다른 점은 여기가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뭐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 디자인 동글동글하고요. 이 그립, 고무로 된 그립부가 있어서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하기 훨씬 좋습니다. RX100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액세서리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만 잡아도 괜찮을 정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고요. 그리고 외관상 특이한 점을 우선 찾아보자면요. 상측이 여기 플래시가 보통 있는 하슈가 있어야 될 타입에 이렇게 하슈는 요걸 빼볼게요. 예, 이렇게 하슈가 따로 측면으로 쏟아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크가 있어서 이 캡슐 마이크가 3개가 들어있어서 오디오를 훨씬 더 잘 수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측에 보시면은 또 다른 점은 전원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모드 버튼이 다이얼 대신에 버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모드 다이얼처럼 후면 디스플레이 나와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줌 레버가 있고, 여기 좀 특이한 버튼 있죠? 이렇게 사람과 보시다시피 사람과 이제 나무 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웃포커싱을 좀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셔터 버튼과 지금 녹화 버튼이 원래 작게 여기 있는 게 소니의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였어요. 개인적으로 알파 7, 뭐 알파 9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리고 알파 뭐 6600, 400 뭐 똑같습니다. 여기 있으나 마나한 버튼이에요. 굉장히 안 눌리고 쓸데없을 때 눌리는 버튼인데 그거를 과감히 삭제를 해서 그립으로만 만들었고요.
대신에 녹화 버튼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딱 레코딩 버튼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실제 사용하다 보면 자꾸 손이 일로 가요. 이 작은 바디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익숙해지면은 레코딩, 셔터 이렇게 나뉘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후면의 버튼들 보면 비슷해요. 펑션 버튼, 메뉴 버튼, 이렇게 다이얼 버튼들이 있고요. 누르는 버튼,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네 군데가 다 눌리고요. 그리고 C2 버튼이 있는데 이게 기본 설정이 이제 휴지통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요거를 누르면은 좀 특이한 기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보다 좀 모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놓을까? 바로 되죠? 다음 큰 특징은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플립이 돼서 180도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옆으로 나와서 이렇게 180도가 돕니다. 이렇게 돌면은 보시는 것 같이 앞에서 보고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24mm 화각이 이 정도인데요.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찍고 있는데 어차피 위로 가느냐 옆으로 가느냐 이건 개인 취향 차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소니가 굉장히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소니 바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알파 7 알파 뭐 6000 시리즈 5000 시리즈 다 위로 올라가거나 못 올라가거나 근데 이게 이런 마이크를 외장 마이크를 달게 되면은 하슈에다가 이제 달게 되죠. 그러면은 가려집니다. 다행히도 ZV-1은 이렇게 하슈가 쏠아져 있어서 어느 정도 보이긴 하겠지만 전체 구도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어느 걸 달아도 상관없이 볼 수가 있고요. 무선 마이크를 다나 뭐 다른 마이크를 다나 아니면 더 큰 마이크를 달더라도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타입의 안 좋은 점, 타사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 좋은 점이 하나는 시선 처리예요. 보통 셀프로 촬영을 하려고 이거를 쓰는데 렌즈를 바라보면 좋은데 자꾸 여기를 보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적인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여기만 바라보고 찍으면 약간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다르게 바라보고 찍은 굉장히 쓸모없는 영상이 나올 때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위에 있으면 난데 옆에 있으면 그게 더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찍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들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줌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줌이 지금 23mm에서 쭉쭉쭉쭉 녹화 중에는 줌이 일부러 천천히 스무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선은 광학줌의 최대 광학줌이고요. 다시 광각으로 오늘은 이 아웃렛에 시끄러운 아웃렛에 주말 나와봤는데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시끄럽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니의 ZV-1의 마이크 오디오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서 어느 만큼 소음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테이블 앞에서 카메라와 저 한 50c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음악 소리가 퍼지고 있는데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큼까지 잘 들리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진짜 대박인데 마이크 성능 진짜 좋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 카드 공간 부족이 나왔는데요. 확인을 눌러서 보시면은 거의 3시간 가까이 촬영이 됐고 지금 과열 경고등이 뜬 지도 꽤 됐는데도 촬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뭐 3시간 정도 촬영은 무리가 없고, 이게 환경에 따라 좀 틀린데 지금 환경은 약간 야외보다는 좀 덜하지만 비슷한 환경이라서 이 베란다에서 촬영을 했던 거고요. 저번엔 이제 햇빛이 약간 비치는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할 때 한 42분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야외에서는 거의 3시간 이상 촬영되는 걸로 본다면은 긴 촬영이 별 무리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렌즈는 요만큼까지 나와요. 광각에서 이만큼이 나오고, 이 텔레 망원으로 가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렌즈를 보시면은 스펙을 대략 아실 텐데요. f1.8부터 시작하는 가변 조리개 렌즈라서 알파가 아니죠. RX100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RX100의 거의 마지막 버전은 망원까지 됐었죠. 하지만 이거는 2470 정도 풀프레임의 그 정도의 화각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4K를 촬영할 때는 약간 크롭이 되는데 그 크롭 정도가 많이도 되고 적게도 돼요. 이거는 액티브 표준 완전 끔. 스테디샷 표준. 스테디샷 액티브. 내가 알기로는 저쪽이었는데. 저쪽에서 쭉 돌았다. T스타 사이즈에 T스타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아실 수 있고요. 뭐 RX랑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기능들은 충전을 이 단자에서 할 수가 있고요. 외장 마이크를 끼울 수 있는 단자가 역시나 있고, 충전과 뭐 다른 것들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HDMI, 마이크로 HDMI가 있어서 외부로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는 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브이로그를 향한 타겟으로 한 제품으로서는요. 네, 뭐 다른 점은 특별히 없고요. 이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고, 이 모드 다이얼을 누르면은, 다이얼이 아니죠, 스위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이얼처럼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반응성이 뭐 옛날보다 굉장히 빨라졌네요. 하지만 좀 이게 움직이면 좀 늦게 따라오고 이런 느낌이 있어 빨리 움직이기에는 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뭐 바둑판처럼 있는 데서 움직이는 거, 이걸로 그게 더 편리하긴 한데 다이얼로 안 움직이고 위아래 버튼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추천보다는 제안을 한다면, 모드를 누르면은 사진과 영상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사진 찍다가 모드 누르면 영상, 영상에서 모드 누르면 사진,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바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한정적인 여유 안에서의 버튼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익숙해지면 뭐 사용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소니가 재밌게 한 거는 바로 이 액세서리예요. 소니는 사실 옛날부터 액세서리가 뭐 액세서리 장사로 유명한 이런 거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이런 것들 아이템을 잘 껴주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처음에 공개됐을 때 사진이 이런 것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영상의 컨셉이 맞춰진 제품인 것 같고요. 요 하슈 단지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윈드스크린 역할을 해줍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는 굉장히 커요. 바람 소리가 칙칙칙해서 마이크 요 망에 닿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영상용 카메라라는 인식을 촬영 시에 줍니다. 매우 작지만요. 마치 작은 마이크 같이 생겼고요. 마이크는 사실 내장되어 있지만, 그리고 요 솜털이 만지면은 되게 부드럽고 복실복실해서 카메라 자체를 귀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사용해서 약간 불편했던 점은, 전원 스위치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손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 꺼야 된다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나중에 좀 사용해보다 보니까 손가락 쑥 넣어서 그냥 누르면 전원이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특이사항은 없고요. 바디 자체는 이제 거의 RX100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카메라가 아닌가 싶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RX100의 마크 7의 정가와 이거의 정가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의 성능이 사진의 성능이 뒤지거나 뭐 아주 안 좋거나 한 건 아니고, 오히려 동영상에서 오디오의 성능을 높였고 동영상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능을 더 넣음으로 해서 굉장히 저는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물론 해외 가격과 이렇게 1대1로 비교해 본다면 뭐 수입을 하는 관세랑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아쉬울 수도 있는 분이 있겠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미미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제품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격도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RX100이 좀 비싸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가볍게 쓸 수 있는 바디인 것 같고요. 원래는 발열에 따른 촬영 시간과 화각 비교 정도만 하려던 것이 거의 풀리뷰가 되어버렸는데요. 약간 테스트한 자료가 남아 있어서 시간이 되면 좀 더 디테일한 리뷰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래 동영상 정보의 이벤트 내용 잊지 마시고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